지금 오히려 동경 물가가 일반 서민들 물가는 서울이 더 비싼 그런 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년은 보니까 세금 또 올린다 했죠. 저 부동산 세금 또 올린다고 해가지고 또 갈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고, 여기 좀 일하셨다. 여기 좀, 이거 좀 풀어봐. 가지 말아. 앉아서, 아니, 여기 앉았으면 좀 편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959년 12월 14일이 처음으로 니가다 항구에서 북성선으로 이제 일본 정부가 북으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저보고 하자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6명이 가고 북한에서 북성선 탄 사람 3사람하고 탈북자들 2사람하고 해가지고 4-5명 이렇게 4명 탈북자들이죠. 여자 1명하고 이제 북성선 탄 사람 해서 이제 4명 모시고 이제 갔었는데 더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보니까, 거기 한 분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59년에 가가지고 61년에 휴전선에 지뢰서 버스를 도와주면서 단신으로 건너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일단 판치곡이 다 돼가는데, 니가다 항구에 가가지고, 니가다 항구에 간 것이 이제, 토요일날 갔어요. 7시간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니가다는 북쪽으로, 일본 북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해서 이제, 참, 눈물도 흘리도록 던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일본전 60만 명 있었고, 무려, 59년부터 해가지고, 1984년 5월 때까지 이리저리 해가지고 북한에 이제 남한 전용군을 보낸 모양인데 무려 99,333명을 보냈답니다. 60만 몇 명의 제일동부들 중에서 보냈던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일본 중의원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일본 사람하고 이제 한국 기자들 몇 분 이제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쌀쌀해졌다. 지속에 영향도 있고 한데, 한일 관계가 아주 쿨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이 북성을, 제일동포들을 북한이 왜 보내느냐. 근데 물어보니까 저는 북한이 고향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시다, 야. 남쪽이 고향인데 북으로 간 거예요. 북한 뭐야? 유투프하다. 뭐냐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있는 천국이다 이래요. 지금 여러분 문재인 정권 지난번 정부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는 무상교육과 노인들 50만 주니까 부부하면 50만 70만 주고 있죠. 무상으로 주니까 무상실업수당, 무상시리즈로 해가지고 그 지지도가 30% 된다 그래요. 대깨문 해가지고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다. 그런 아시겠죠?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다. 왜?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지지한다 이거예요. 문재인 대깨문 아직 있잖아요. 네. 북한으로 볼 때는 북한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텐데 수백만 명이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100만 명 이상이 45년부터 48년 사이에.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공장을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차가는 것이 60만 명이 있는 제일동포들의 이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김일성이 지령이죠. 일본의 조총련을 통해가지고 대남 공작의 후방 기지로 일본에 있는 일본과 조총련이 이제 활용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50년, 60년대에 적화 통일의 해외 아지트는 세 나라가 있었죠. 일본의 조총련 기지, 그 다음에 독일의 베를린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송아무에 있었는데, 송규리.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뉴욕 같은데, 한의회. 그런데 세 가지 있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오픈될 때까지 북한의 대남 공작 자금과 지침이
어디에서 옵니까? 3번선을 바로 못 들으셔? 그리고 베를린과 뉴욕은 굉장히 멉니다. 돈도 갖다 주고 지령을 내리기에는. 그럼 어디서 보석을 합니까? 가장 만만한 곳이 일본의 대통령 기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공산의 아지트가 일본 조총련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는 한때 인기 있는 서점, 제가 이제 북한 서적을 일본 서점에 가봤는데, 한 섹션이 전체가 다 북한 서적으로 이루어진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북한 연구가의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숫자상으로 10배라고 그럽니다. 10배. 북한 전문가가, 물론 인구가 1억 3천이라 게임이 안 되지만, 3배지만, 그렇게 그 섹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주사파 정권, 적화, 공산화 다단계가 1, 2년 만에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로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로마가 멸망한 것이 1, 2년 만에 멸망한 게 아니죠. 수십 년 동안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사파래가 적하의 일부 다단계 공사의 일부 직전까지 왔는데, 12월 달 말까지 왔는데, 그럼 이것이 5년, 10년 만에 적화가 됐느냐? 더 냉정하게 말해서 역사가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되면서 다단계 공산화가 급전직하로 이루어졌느냐? 저는 역사가로서 노라고 봅니다. 아까 여러분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인가 하는 젊은 분이 뭐라 했습니까? 정당이 장애화되는 것이 언제 때부터? YS가 DJ 뭔지요? 3당 합당. YS를 정당 노태우가 끌어들였죠. 선거에 겁을 먹고, 예? 당장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야당인 YS를 끌어들였는데, YS 생각은 뭐냐? 호랑이를 잡으려 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YS가 대통령대로 해서 그 다음날 아버지한테 전화를 부르는데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대통령 따먹고 싶습니다. 그때 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로 가가지고 언론이 그 아버지를 취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따먹는 차례입니까? 과일 따먹듯이 따먹는 차례입니까? 그러면서 YS의 인생의 목적은 땡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대통령 될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됐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을 과일 따먹은 것이 따먹으면서 YS의 목적은 끝이 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터진 게 IMF죠.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 따먹는 게 대통령의 목적이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5억을 갖다 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살려줬습니까? 여러분, 향후에 우리 주사파 정권이 붕괴됐을 때 많은 대통령 후보가 이제 서치고 나올 겁니다. 우리 당원들은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대통령이 되려 하느냐? 대통령이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냐? 북한의 공간을 들이기 위해서냐? 무슨 목적이냐? 얘기. 무슨 목적으로 정치를 하느냐? 얘기.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좋아요. 당신 배불러들이 정치 목적을 하느냐?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가. 자, 그렇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제가 하려는 것이, 김일성이가 생전에 간첩들을 교육을 시킬 때, 공작원을 교육시킬 때, 그렇게 많은 지침을 내렸는데, 그 공작원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모든 것은 뭐로 이야기하면 기록토를 암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도구를 남긴 것이 김일성의 그 유명한 공작의 그 지침서를 봤어요. 대한 공작의 그 지침서를 남겼습니다. 공작의 그 지침서를 남겼는데 그것이 일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대한 공작에 대한 지침서를.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루리코 형을 만났는데 그 책 하나 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일본어 책이 이제 김일성의 그 대남 공작의 그 지침서가 말로 했는데 그것이 일본어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에 김일성의 대남 공작 지침서가 번역이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공항기관에 물어보니까 그 책을 번역을 해도 그 책을 번역하면 출판사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책을 사보지 않고 읽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북한 문제 연구를 한 것이 94년도부터였는데, 여러분 뭐 한 20년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 구글에 치면, 김정일에 인식된 대한민국이 엔조의 제가 데뷔작입니다. 2005년도 썼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가지고 칼럼을 9권을 썼습니다. 마지막 한 권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김정은이 죽을 때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권을 제가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바쁘지만 국회관한 정당을 한다고. 그래서 그 책들이 제가 쓴 북한 문제 공산화 위험성을 누누이 9권을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간신히 펴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조원진 대표님의 오늘 출판 기념회에서 한 800명 이상 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 저는 어떤 희망을 바라봅니다. 제 비록 10년 전에 뉴라이트 운동, 15년 전에 뉴라이트 운동을 할 때 그 많은 책을 썼지만은 책을 사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그런데 조원진 대표님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이라는 걸 알고 그 속에서 다단계 공산화의 위험을 적시한 것을 우리 공안당들이 이 책을 사시면서 이것이 100만 부가 돌파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하나의 기운을, 희망을 바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제 책은 비록 타이틀이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민들을 깨우치고 우리 국민들을 계몽을 하는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선각자이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그 가수가 부르시던 그 성부자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일성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각자이시고 조원진 대표님이 선각자이시다. 그래서 오늘 개교해가지고 우리는 군개몽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조원진 대표님의 그 책이 새벽산맥처럼 조정래가 쓴 새벽산맥처럼 100만부가 돌파될 때 대한민국은 공산화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나라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인도적인 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문제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본을 3번째 갔는데 이번에 여기에는 일본의 적십자사 인도주의 차원에서 고향으로 보낸다. 고향은 남쪽에 있는데 북으로 보내봤습니다. 근데 왜 보느냐? 북조선 인민공화국이죠. 조선이다. 그러니까 당신 조선 사람이 아니냐? 뭐 그런 용어적인 전설도 있었고, 일본의 적십자사하고 일본 언론이 선전선동해가지고 북한은 뭐예요? 거지가 없는 나라예요. 6.25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길거리에 온통 나붙어 있는 것이 그 쩔룩가루들 상인함들이지요. 그리고 이 오물들 막 나무에 막 오줌 지지지 싸고 말이죠. 개가 쌌는지 애가 쌌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었고, 배가 고파서 실업자들 깡패 끝날 많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다. 그런데 북한은 거지가 없는 나라다 이거예요. 위대한 김일성이가 독립운동을 한 나라다 이거예요. 오라 이래 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런 선전을 하도록 누가 방조했느냐? 일본 정부의 배후 조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치욕입니다. 일본의 치욕이에요. 제가 지소미아 폐지 반대하고 한일관계는 진선으로 가야 된다 하지만 일본 26년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50년대 60년대에 북성선에서 이러한 일본 정부가 그렇게 범죄 행위를 방조한 그 죄는 그거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왜 이런 비인도적인 이런 범죄 행위를 방조를 했느냐 하는 것은, 자, 60만 명 제일동포들이 60만 명이라면 2차전이 끝나고 복상 망했는데 6.25 전쟁으로 해가 복구는 했습니다만은 60만 명 먹이 살린다는 건 쉽지 않죠. 그 다음에 50년대에 조선인들의
범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특히 10대, 20대 살인사건 뭐 이런 것들에 내가 증가하는데 여러분 빠찌고라고 할까 야쿠자 알죠? 거기에 조선인들이 거기에 이제 가서 왜냐면 교육 학교와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 조선인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일본말로 차별하고 왕따당하는 거 이지메 알죠? 이지메. 학교에서 이지메 당해서 자살한 사건이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군요. 자, 그래서 이런 조선인 차별에 대해서 학교 사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이런 크고 작은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인들 중에서 인텔리겐저는 독립운동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인텔리겐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서적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이 굉장히 과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선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저는 감옥에 넣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교도처럼 집단적으로 테러라든가 이런 반항을 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마치 쓰레기 청소하듯이 북쪽으로 그냥 꺼리로 해가지고 처리를 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이승만 정부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25 전쟁 때 터진 1952년 한창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소위 평화선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당시 평화선 선포라는 것은 지금의 200km 하면은 그 평화선은 선구자적인 평화선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택도 받지 않은 아주 이 50페리 100일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를 장악을 한 거 아닙니까? 일본 쪽에서는 이 이승만 라인, 리 라인, 평화선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전쟁 중에 급한데 왜 평화선을 만들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굶어 죽게 된 나라가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참 생각해보죠. 지금처럼 농기구가 발달 안 된 나라가 조선 우리나라 평생 먹거리는 쌀농사 지었죠. 쌀농사를 짓는데 농토가 파괴해가지고 여러분 일본에서 들어오죠. 북한에서 100만 명 들어오죠. 중국에서 들어오죠. 해외 동포들이 100만 명, 2, 300명이 5년, 10년 동안 거쳐서 조국으로 왔는데 조국에는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뭐 사람들은 합니까? 보통 5명, 10명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여성들은 결혼하면 애는 무조건 먼저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깜짝을 부리면 자식이 아이를 안 놓자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몰랐습니다. 그런 위치를. 그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쌀농사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서 고기 잡아야 되죠. 부산에서 6.25 때 부산에서 그 많은 피라미드를 먹인 것이 부산에 쌀로 먹였습니까? 고기 잡아서 먹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이든지 한국이든지 50년 때는 이 바다야말로 쌀처럼 식량 창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찰증이 벌어진 것이죠. 1947년에 메가도원에서는 메가더 라인이라 해가지고 일본 어선이 독도라든가 해력탄 들어와가지고 함부로 고기잡이를 못하도록 한 것이 메가더 라인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라인이 샘플 1952년에 미 평화조약이던 샘플 조약을 통해서 리 라인이 메가더 라인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자, 없어지게 되면 일본 어선이 지금 중국 어선처럼 막 돌아가지고 남행을 하게 되면은 어장이 파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라인에 대타로 해가지고 이승만 라인을 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 배가 들어왔을 때 많은 배가 납포가 되고 일본 선과 어부들은 나중에는 돌려주는데 많은 어선들은 한국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내교 문제가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동국주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서는 아베가 해가지고 구구 세력이 있느냐 이랬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니, 자, 우리나라에 지금 거구세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조갑주씨가 걸러서가지고 우리나라 태극기가, 탱크가, 한국의 탱크가 평양에 들어가야겠다. 아, 조합대가 거구다. 그게 거구예요? 지금 여러분, 국회에 어제 제 방송도 있었나만 제가 방송 보고 갔다 왔는데 정원준 대표와 우리 공화당이 국회에 난임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난임입니까? 자, 우리가 구급합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제 국회에 폭력을 써서 뭘 허물었죠. 그걸 검찰을 해요. 폭력을 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발악을 한 사람이 그거든지 검자예요. 지금 우리 공화당이나 우리 배급 세력들이 어느 누구 한 사람 화염병으로 해가지고 이거 신나해가지고 던질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나오십시오. 물론 요건 없지만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면세코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구구 세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 급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원총이 든지 뭔지 노동할 때 샤파이프 들고 버스 끌어들이고 하는 거 봤죠? 그게 급자예요 급자. 그러면 나라가 균형되게 발전되려면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 뭐 누군데 급자가 있으면 구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폭력은 폭력으로 길거리에서 해야지 맞짱을 댈 거 아닙니까? 그런데 8.7 6월 항쟁 이후에 좌익들은 뭡니까? 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합법화되는 여러 가지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것이 민주화운동이다 민주화운동이다 용기 있다. 방송에서 이 폭력스러운 좌익운동권 세력의 행태를 방송에서 계속 민주화운동으로 해가지고 30년 동안에 뭐요? 우리 국민들은 속이 되죠. 그래서 이까지 온 거예요. 어째서 우리 행동이 국회에 한 것이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고 저것이 난입니까? 국회가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리 못 들어갑니까? 왜? 이것이 언론이 민주적에 의해서 장악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어디부터 정리해야 돼? 방송부터 정리해야 돼요. 레닌이 맨 먼저 권력을 잡았을 때 첩보기관하고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말썽꾸러기들 정리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력을 조직할 필요 없습니다. 1년 6개월 만 일주일 동안에 모든 언론이 융단폭력을 일주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닙니까? 언론 방송이 6개월 동안 아니 일주일 때리는데 거기서 탄핵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승만 정부는 지금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50년대 신문의 헤드라인이 평화성 문제에 있고 거기에 반일 데모가 있었고 전국 도처에서 반일 데모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 반일 감정을 이 정부라든가 이런 농객들의 방송이 이러한 반일 감정의 언론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서 국가 이익 속에서 이걸 컨트롤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못했다며, 이거. 그러면 저는 어떠하고 반일 감정 여론을 절제한다든가 잠재 정도고 어느 정도 이걸 누려줘야 되는데 이런 반일 정서에 여론이 편승하다 보니까 어느 정치가들 일본에 가가지고 이런 이승만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서 다글라스 메가드의 초청에 의해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 외교라든가 이 국회의원 정치가들이 감히 가가지고 일본 정치가들하고 맞짱 뜨면서 한번 토론합시다 하는 것을 엄두를 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10만 명의 제1공포가 북한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목숨이 뭐예요? 목숨을 갖다 준 거예요, 북한에게. 여러분들의 만약에 대한민국 그 당시 50년대에 20만 정도 밑에 있었던 그 고위 정직자들이 장사관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아들, 딸들이 당신 아들, 딸이 북한에 간다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우리의 부부들은 신노살이를 하더라도 대학을 보는 우리 부부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건 내 자식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웃들 우리 동포라고 그런 일본에서 60만 명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차별되어 왔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김일호 사건 알죠? 김희
김민호 사건, 김민호 사건. 야구자 두목이 돈 좀 빌리는데 이 조선지 새끼 너 왜 안 갚았냐 하니까 욕을 하니까 모욕을 해가지고 야구자를 죽여가지고 정신적인 받은 1965년이니까 68년이니까 김민호 사건 알죠? 영화로도 하고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있었다면은 북한 탈북자보다도 우선적으로 끌어내야 될 것이 뭐예요? 북한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었는데 우리 이승만 정부 때에 북한이든 대한민국이든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대한민국은 거기에 서명국으로 전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하지 못하고 독도 문제가 공정이 되고 독도가 한국 영토냐 일본 영토냐 아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이 그 국적이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 당연히 뭡니까? 대한민국 전수국가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줘야 되고 거기 오래 살았다면 일본 정부는 영주권을 줘야겠죠. 그만큼 위험하고 불리하고 착취했으면 영주권 시민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거기에 60만 명이 있으면 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조선이라든가 남북한에 있고 만주에 있는 많은 일본인들이 있었죠. 수십만 명이 일본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남한에 있는 일본인들 그거 어쨌습니까? 전부 다 돌려보냈죠. 북한은 다 대파를 갔습니다. 왜? 오래 있으면 볼모가 되고 인지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0만 명의 북한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니까 평화선이 해결이 안 되는 따라서 일본 정부에 의한 하나의 볼모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이 60주인 되는 거 이걸 돌아보고 이 10만 명이 북조선으로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일본 정부, 또 나아가서 이 미국이 그 당시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이 세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이 가담하지 못한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영국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6.25 전쟁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을 승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이.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대만 문제가 있고 해서 한국은 일본과의 교정국이 아니었다. 이런 문제를 부실로 해가지고 영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한국이 서명국으로 하는 것을 끝까지 거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60만 명의 북선성 문제가 이승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반일 감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50년대에 6.25 전쟁 그 이후로 경제 개발을 하게 되고, 미국으로부터 원조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의 그 식량 원조를 해가지고, 일본과 정상화를 하지 않아도 미국으로부터의 식량 경제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작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평화선이 그런 평화선 해결된 것이 5.16 군사혁명 이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선을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송성 보내는 것도 많이 줄이고 그렇게 했고 이제 일본 어선 어묵 기만한 것도 돌려주었던 것이고 이 한일 관계가 이제 이 장기적인 대립 분쟁된 것을 이제 감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김일호 사건 1968년에 벌써 터졌는데 이 야구자 이야기 저희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미국의 입장을 보면은 이제 좀 우리가 고려할 것이 그 당시에 그 6.25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우선 정책입니다. 자, 유럽은 어느 나라, 미국이 어디에서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어디서 했습니까? 영국 런던에서 했죠.
미국은 유럽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영국 런던에 둡니다. 영국이 최우선입니다. 자,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최우선 일반 우선 정책이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미국이 지소미아를 끝까지 반대한 것은 문재인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래요. 마지막은, 자, 문재인. 지소미아를 폐지를 하면은 북한을 폭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 설마는 상관이죠. 아이고, 내 상사가 얻어 터지네. 예의 알겠습니다. 그랬대요.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그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이게. 왜냐면, 자기 꼬북이, 자기 주군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주도부 주군이 북한 주군 보호를 해야 됩니다. 왜? 북한 주군이 폭격을 당해서 박살을 망하면, 남한의 주사파 정권이 설립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없어요. 왜? 주사파 정권의 생존 명분은 남북한 간에 자주적 정권을 해가지고 남북 연방제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민족 통일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은 내쫓고.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이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정권이 무너지면은 주사파 정권은 고립되고 복귀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반공 교도보를 확실히 하고 일본의 그 재벌들, 전쟁 범죄자들, 예? 그 사람들을 진정하려고 그랬는데 6.25 전쟁을 통해가지고 일본의 군벌이라든가 이런 전범들 처리를 굉장히 완화시키겠다 이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친구가 되려면 호되게 후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강한 힘센자를 존경을 하게 됩니다. 왜? 1853년하고 1854년에 페리가 일본을 개항할 때 일본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리 제독이 거기 한포 사격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굴복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 사람 제가 말씀만 못 드리는데 그래서 미국 입장은 평화선이 나오자마자 2월 12일자로 미국은 이 평화선 라인을 반대한다 이렇게 했지만 50년대 미국은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적 독립을 지켰다 한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북한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동력을 해소하고 또 체제 선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자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 결정포도 어떻게 됐느냐 요거만 말씀드립니다. 1차, 2차 처음에 갈 때는 평양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준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죠? 수준이 좀 높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일본 이야기하고 밖에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찍힌 겁니다. 그래서 점차 오니까 어디로 보내요? 산불장으로 보내는 점차. 지금 여러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때까지는 탈북자들 돈 많이 줬죠.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북자들 개털. 그러고 지금 탈북한 사람은 어찌 됩니까? 판문점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 알죠? 판문점에.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탈북하면은 그거는 북한에 끌려가는 거 알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대 해가지고 입에 아가리 채우고 끌려갔는데 판문점에 가서 괴뢰군을 보는 순간 그 21살, 22살짜리가 절세 부자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죽었구나. 정사정한 거 알죠? 우리가 이 주사파 정권이 탈북자들에 대한 만원 지금 저 보조금도 안 준다 그래요. 네? 이 만원을 사사시 기록해야 됩니다. 왜? 동서독이 통일했을 때 서독에서는 동독의 관료들 군인들이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가지고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 해가지고 오를 해가지고 정리를 다 남겼습니다. 어떤 놈이 기관단체 썼는데 단행신 되고 어떤 놈이 고문해가지고 누구누구 상사 대접장 해가지고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 었습니까? 그 사람 지금 해제시키고 공무원들 잘라버려요. 지금 전화번호건이 탈북자들에게 이번에 북한에 두 사람 보낸 사람이 공무원장관인지 어떤 청와대인지 그거 다 이름 다 나오죠?
우리가 지금 지금 3.10 백세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억울하게 죽은 내국열사, 어떻게 죽은 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라보 정권이 이 만행 백서를 만들어서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송 후의 사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일제시대 때하고 일본에 있을 때는 민족차별을 겪었죠. 거기에는 무슨 차별? 계급차별을 겪는다. 이게 성분차별을 겪게 됐는데, 자, 주객인데, 계급차별이 힘드냐, 민족차별이 힘드냐. 그런데, 제일 힘든 거는, 너무 배고픈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가 배가 고팠느냐, 북한에 끌려가지고 강림 죽어먹을 때가 배가 고팠느냐. 근데, 북한에 내려온 사람들 이야기로는, 북한에 가서 끌려가서 배고픔이 더 심하다. 계급차별을 겪었다 그래요. 숨을 쉴 수 없다는 자유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북한에서 자유가 없는데, 그거 당신들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 같이 있었는데, 니가다에서 사람 치는 데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감정이 킥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있더라.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감정이 북한에서 굉장히 당했지 않습니까? 두드리 맞고, 고문당하고 고생하는 그 감정이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듣고도, 좀 안 됐으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북송선의 비극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느냐,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에는 10만 명의 제일동파가 탔는데, 거기에는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여자들. 조선직이 좋아서 결혼을 한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 붙여달라, 또 코끼리밥 돈 붙여달라 해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일본의 언론들, 일본의 방송가들 와가지고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밀서를 통해가지고 북한의 실상 못살겠다 해가지고 HK는 보도가 되고 유엔 인권위에 진정서가 들어가게 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10만 명을 북한을 귀찮다 해가지고 우리 조선직이라가 북한도 거기 보냈는데 거기에는 자기 나라 국민들이 있었다. 우리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는 하되 결국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좋은가 그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시대에 대일 외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결국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북송선에 북쪽으로 가는 숫자가 줄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런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 제가 어제 최고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우리 공화당에 여러분 진정한 힘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공화당이 윈터 캠페인, 윈터워, 적자고 악을 쓰고 고함 지는데,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공화당에 무엇에서 여러분 나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악을 쓰고 고함으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악을 쓰고 고함만으로, 물론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은 저한테 초대 원장을 했을 때 애국 정책,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그죠? 정책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민심을 끌어내려는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 근데 애국심과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해서 조원진 대표님은 거기에 전략이라는 딱 끼고 싶어요. 전략이 돼. 애국심과 정책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인데 여러분,
정당의 진정한 힘은요, 물론 강호들이 많아지죠. 지역구에서 말뚝을 받지 않으면 정당 권리도 무너집니다. 지역구의 말뚝을 박아야 우리는 권력으로 갈 수가 있다. 로드 투 파워. 우리가 권력을 잡는 것은 YS가 이야기했듯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대통령 따먹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권력으로의 길을 가서 대한민국을 구제하고 새로운 우리 이야기하는 지금까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것을 지키려면 우리는 권력이 필요하고 지역구의 일꾼이 필요하다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과의 이 과거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외교가 실종됐다. 외교가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간다?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게요. 10만 명의 우리 우리 동포들인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90%가 다 죽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50년대 60년대에 살았던 제 어린 시절에는 그 시절을 되돌아본다면 10만 명의 목숨은 이 외교의 실패에 의해서 그 자존심 전색했죠. 일본에 대한 친인지 상태에 있었던 배심한 것들이 있었죠. 그 탈북하신 분들은 일본 사람이다 하면 이를 버덕버덕 하더라고요. 그러나 10만 명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일본에 대한 버덕버덕 하면서 그런 목소리 외치고 그런 감정 속에서 대책 없이 그렇게 해서 10만 명의 목숨이 북중산에 가서 그 고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은 내 자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동포였던 것이고 그 얼마나 많은 90%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간 그 역사 우리가 이것을 되풀이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송 제일동포 서신왕래 인적 왕래 일본인들은 일본 여자들은 북으로 일본으로 보내야 되죠. 그리고 이 강제로 말하자면 사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이것이 사기 탄핵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북송을 한 것도 사기 북송이라 얘기예요. 이것은 사기였다는 얘기예요. 그 사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 한일 관계에서 이 사기 북송 사기가 벌써 60년 전으로 거들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송의 진실 밝히기도 이것과 더불어 이 북송의 진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역사의 진실 밝히기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요새 하는 거는 묻지마 원조로 하게 되는데 소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그 정치범들한테는 누굴 데리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은 이 방식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뭐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거기에 갔다온 간상한들 그 대가를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묻지마 대북 원조 이것은 굉장히 고안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노래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한일 감정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했다 과거에 뭐 중국이 뭐 어쨌다 뭐 보고래가 만주가 우리 땅이다 과거에 뭐 어쨌다 과거에 저게 뭐 어쨌다 과거에 중요한 것이 현재와 미래다 이야기예요. 역사는 여러분 지금 봤고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가니까 뒤로 갑니까? 모든 자동차 우리 모든 행동은 앞으로 가지 뒤로 가지 않아요. 우리 역사 세계사는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일은 잊으라는 게 아니라 기록을 남기되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